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시고 고민도 많으시고요. 그럼요. 또 하소연할 때 없고 그런데 이 시간 통해서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 통해서요. 취업에 대한 궁금증 조금이라도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소개해드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취업 보객이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다음 취업 뽀개기 카페창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고민은 어떤 고민들이 올라왔는지 바로 만나볼까요? 이지연 캐스터.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고민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 카페 안에 올라와 있는 사연들, 고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맞이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할까, 어떤 기업에 갈까 이런 고민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직무 관련 정보나 구체적인 이 기업 정보를 묻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골라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고민 간단하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문화 콘텐츠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문화 콘텐츠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CJ ENM 말고도 또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네. 사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건지 좀 유통을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거 자세히 써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질문이 너무 짧아요. 짧지만 어쨌든 문화 콘텐츠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네. 건 우리가 정말 짧고 굵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요. 문화 콘텐츠 하면 굉장히 좀 광범위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 문화 콘텐츠라는 게 이제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자체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 취업정보센터도 이 박정원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 어떤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줘야 될지 항상 그 콘텐츠 고민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분도 올려주셨지만 CJ ENM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문화 콘텐츠 기업하면 요즘 CJ 많이 떠오르는데 네. 이 기업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J ENM 어떤 기업이죠? 네, CJ ENM 한 번씩 들어보셨죠? 당연히 아시겠죠? 방송인들이시니까. 굉장히 큰 회사요. 뭐 미생, 꽃보다 할배, 응답하라 1994, 네. 또 명량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제 꽤 유명한 것들이죠. 이런 컨텐츠 만들어서 배급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독보적이죠. 그러네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요. 질문에는 이 문화 콘텐츠 쪽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되게 광범위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엔터테인먼트 쪽 콘텐츠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문화 콘텐츠 쪽의 사업을 너무 작게 협소하게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이 문화 콘텐츠 사는 뭐 어떻게 좀 잘 맞아. 세분화돼서 알아볼 수가 엔터테인먼트만 있을까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 콘텐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해요. 사실 설명을 어디부터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컨텐츠다, 뭐 늘 괜찮은 컨텐츠가 없다,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컨텐츠라는 거는요. 어떤 시청자들이나 혹은 접하는 사람들한테 스토리를 통해서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심플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건 씨 연말에 한 번씩 불우이웃 돕기 네. 그 방송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목음할 때 그냥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해서 자막으로 내보내는 것과 네. 어떤 한 아이가 정말 굶주리고 너무너무 불쌍한 아이의 스토리를 밀착 취재해서 그렇죠. 전달하면서 목음하는 것과는 네. 엄청난 차이가 맞아요. 있잖아요. 사례를 꼭 집어넣어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바로 컨텐츠라는 거죠. 오.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으냐, 배급을 하고 싶으냐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막연히 문화 컨텐츠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문화 컨텐츠가 이런 대중예술이나 어떤 엔터테인먼트 쪽뿐만 아니라 한류 영향으로 이제 한국 문화재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관광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문화 교류 사업이라든지 문화 컨텐츠를 뭐 관련한 걸 교육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라고 해도 같은 기자가 아니라 뭐 의학 전문 기자, 뭐 문화 전문 기자, 사회 전문 기자가 있는 것처럼 네. 이분도 문화 컨텐츠 중에서 어떤 분야의 문화 컨텐츠를 다루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을 엔터테인먼트, 뭐 대중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좀 광범위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아까 저 모금 방송 한 걸로 딱 네. 예를 들어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와닿죠. 예, 그리고 네. 권경 선생님은 저기 또 두 아들이 컨텐츠잖아요. 두 아들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로 또 강의할 때 써먹는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이 문화 콘텐츠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처음에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그러면 문화 콘텐츠 쪽에 일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네, 아까 잠깐 다뤘지만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배급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제작하는 건 그야말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이 방송을 한다면 어떤 방송을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누구를 섭외해서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게 제작이라면 배급은 이제 만들어진 방송이나 만들어진 컨텐츠를 어디에다가 팔 것이냐를 고민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판로는 뭐 인터넷이랑 SNS의 발달 때문에 이제 방송과 뭐 이런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매체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개발해내느냐 이런 것들도 배급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유통 배급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그쪽 분야에서 또 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 콘텐츠 사업은요. 국가에서 미래 사업으로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무척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이곳에서 어떤 대신에 창의력과 다양성 그리고 해외 문화나 우리나라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 이런 창의성 그리고 오픈마인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를 읽어내는 힘이라든지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우리만의 어떤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류로 이제 외화벌이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문화 콘텐츠 사업이 앞으로 참 비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쪽에 일을 하려는 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되게 재미를 원하시더라고요. 일하면서 어떤 재미. 그렇죠. 네. 즐겁게 일할 수 있게. 그런 분들 꼭 그렇죠.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알아볼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고민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네네. 하반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떤 회사에 갈까 좀 자신이 지원 가능한 회사의 풀을 좀 더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분의 고민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제목을 보니까 3M 같은 회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면서 이미 가고 싶은 회사를 좀 많이 풀을 좁혀 놓으신 것 같아요. 이분을 보니까 화공계통 전공자라고 하시고요. 막연하게 3M처럼 근무 여건이 좀 더 유연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국에서 이 한국 기업의 퍽퍽한 근무 여건이 겁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하지만 이 다국적 기업은 대규모 공채가 없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M 채용에 대한 팁 좀 주세요 이렇게 썼는데 밑에 내려보니까 댓글이 2개나 달렸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그러네요. 살펴볼까요? 예. 일단 올려주신 분은 화공계통 전공을 하셨고 다국적 기업 3M에 지금 지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한국 기업의 근무 여건에 대한 두려움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죠. 이렇게 3M 하니까 왜 이렇게 노란색 포스트잇이 바로 떠오르고. 테이프 저기, 생각이 나고 스카치 테이프. 그 제가 네. 첫 차 썬팅한 게 3M. 필름. 예, 요즘은 이제 또 워낙 썬팅 회사들이 많아서 네. 첫 차였어요. 3M으로 했던 게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다국적 기업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왠지 대우도 좋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우선은 3M이라는 회사 자체는 100년 이상의 아주 견고한 다국적 그런 역사를 가진 견고한 다국적 기업입니다. 오래됐군요. 네, 아주 오래됐죠. 오래된 역사만큼 탄탄하고요.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기업인데요. 다국적 기업의 취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요. 이들 다국적 기업이 공개 채용을 많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수시 상시 채용으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인원이 필요할 때마다 충원을 하는 시기여서 신입사원에 대한 포션도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구직자들이 취업 기회가 적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3M은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유연하게 이제 인력들을 채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입사를 희망한다면 그래서 3M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입사를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본인의 이력서와 경력 기술서를 같이 업로드해 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회사와 좀 다른 점은 연구소에서 필요한 인력을 계획하고 채용도 직접 연구소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그 채용과 관련된 거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실제로 일을 하게 될 그런 채용 부서에서 연구소의 매니저들이 이력서 검토부터 면접까지 다 따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이하네요. 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때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맞아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소속 인력들을 보고 투입될 사람들을 뽑는군요. 그때마다. 야, 이거 참 특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무도 이제 어떻게 좀 구분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준비하면 또 쉬울 것 같아요. 네. 이분 공대 졸업자시니까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직무 구분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품 개발 파트인 프로덕트 엔지니어 파트가 있고요. 네. 고객들에게 기술을 설명하고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파트가 있고 네. 그리고 연구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 파트 그렇군요.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프로젝트 엔지니어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 위주로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기가 연구했던 프로젝트를 영어로 발표하는 PT 면접이 조금 있어요. 그게 약간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직무는 학사학위 취득자라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단 입사 지원 시에 토익 점수 제출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당연히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자사, 타사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비즈니스 회화 정도는 능숙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3M이라는 이 외국 기업 영어 실력 갖춰야 된다 이거 말고도 또 면접 때 좀 더 특별한 팁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M이라는 이 기업 문화를 좀 이해하면 훨씬 더 접근이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유명한 아까 말씀하셨던 재원 씨가 그 네. 3M의 포스트잇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명하게 된 그런 계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원래 접착제 만들려고 했다 실패해서 네. 포스트잇으로 발명이 된 건데 네. 지금도 사실은 뭔가를 개발을 하다가 제품 개발 연구자들이 1년 동안 실패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모여서 포럼을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례들을 가지고 그래 너가 여기서 실패했어 그럼 이거 접목해서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업 문화를 이해를 하면 실패해서 얻어오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구나 이런 문화를 이해하시면 면접 보실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3M 외국계 기업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화공계통 공대 출신이신데 지금 다국적 기업에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다국적 기업에 지원하려는 다른 시청자분들 위해서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공대생들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많이 진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공대생들은 사실 기술과 스펙에만 치우쳐서 이렇게 좁은 시야로 바라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까지는. 근데 앞으로 더 빨리 글로벌화되면서 더 빨리 더 많이 진출을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교통난이라든지 전력난, 식수난, 뭐 환경난 이런 것들이 산재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결해줄 실제 투입될 인력들은 사실은 이런 공대 출신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다가올 미래에 대한 트렌드, 아주 커다란 트렌드인 메가 트렌드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인재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겠죠. 정말 그럴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좋은 회사인데 채용 정보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따로 그게 좀, 채용되는 지금 따로 채용되는 거는 없고요.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와 상시 채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 홈페이지 늘상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미리 업로드해 주셔서 그 인사 담당자가 인재 풀 안에서 본인의 이력서와 경력기술서가 이렇게 부각이 되게끔 그렇게 항상 그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있으면은 저기 포스트에 좀 붙여놓으려고 그랬더니 없네. 없어. 네. 자, 다음 질문 알아보죠. 네, 계속해서 다음 고민 사연을 볼 텐데 오늘 고민들은 다 너무 짧아요.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보니까 마케팅 관련 자격증 질문드립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 경영 지도사 제외하고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짧게 써주셨는데 사실 왜 이 자격증 필요한지 좀 써주셨으면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컨설팅이 가능했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네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마케팅 관련 자격증을 찾고 계신 걸 보니까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진출하려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 능력을 인증해주는 그런 시험이나 어떤 기관, 뭐 자격증 이런 거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우리나라 워낙 스펙과 자격증을 중시하는 사회다 그렇죠. 보니 이런 네.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설기관들이 무척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를 살펴보면 인터넷 마케팅 지도사, 뭐 CRM 전문가 자격증, 미국 마케팅 협회 공인 마케팅 전문가 자격증 등등 많은 것들이 검색이 돼요. 근데 지금 사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마케팅과 관련된 자격증은 이분이 말씀하신 요 경영 지도사 내에 있는 뭐 인사관리, 노무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케팅으로서의 그 경영지도사. 근데 다른 과목도 다 시험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으로서는 국가공인 자격증 딱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다 사설기관의 자격증입니다. 각각의 자격증마다 포커스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마케팅 지도사는 인터넷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이나 트렌드 등을 위주로 하고요. 뭐 CRM 같은 경우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한 마케팅 방법, 그리고 미국 마케팅 협회 자격증은 해외에서 함께 인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공신력이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네. 늘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자격증 먼저가 아니라 하고 싶은 업무, 그리고 가고 싶은 회사와 직무, 그리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스펙이 이 자격증이라면 준비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근차근 마케팅과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케팅 관련된 자격증도 또 기관도 쭉 소개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이것보다도 더 먼저는 내가 정말 직무 능력을 쌓아가는 것, 또 그렇죠. 스펙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살펴봤고요.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